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로스는 개와 함께 도시 외곽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쾌청한 날씨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 산책하기 너무도 좋았던 그날.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그녀의 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길 가장자리로 빠르게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쥐라도 발견했나? 라는 생각에 다가간 로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뼈였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일지도 몰랐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로스는 간호사인 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잠시 후 온 답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대퇴골로 보인다는 언니의 문자. 로스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그 뼈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용했던 앨버커키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뼈가 발견된 웨스트 메사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1년을 넘게 주변을 수색했고 약 0.4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12구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여성 9명, 10대 소녀 2명, 태아 1명으로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이 임신한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분명했지만 유골은 너무 부패해서 사인을 규명할 수 없었고 뼈에는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인물들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그녀들을 왜, 누가, 어떻게 죽인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피해자들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 매장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말했고 주민들은 연쇄살인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웨스트 메사 지역에 묻혔고 그 뒤로는 범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마약과 매춘에 연루돼 있었던 점, 과거 뉴멕시코 지역에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활동했던 점을 들어 피해자들이 조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직업 때문에 처음 그들이 실종됐을 때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며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죠.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며 그들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지목한 몇몇 용의자들은 있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의 사진작가 론은 초기에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던 인물로 유명했던 그는 가끔 앨버커키에서 박람회를 열었고 그 시기가 피해자들이 실종된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2010년 8월에 그의 집을 수색하며 트럭과 수천 장의 사진이 압수됐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알고 있었고 실제 포주였던 프레드라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그는 2009년 1월에 자연사했기에 제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발견된 매립지로부터 대략 5km 떨어진 트레일러에서 살던 로렌초 역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트레일러에서 매장지까지 이어지는 흙길이 존재했고 그는 자주 여성들을 트레일러에 불러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살해한 뒤 양탄자에 싸서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발견해 로렌초를 쏘았고 결국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기에 그가 범인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해 사후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매춘부를 증오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며 수사에 임했는데 그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 중 조셉이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경업을 하고 있던 조셉은 가끔 작업 도중 나온 쓰레기들을 웨스트 메사 지역에 버리곤 했는데 매립지에서 그가 사용했던 나무와 전표가 나왔고 평소 매춘부들을 증오했다는 전 부인의 증언으로 경찰은 그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셉의 현 부인 역시 딸이 가끔 처음 보는 귀금속을 갖고 놀고 창고에서 여성 속옷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보석과 속옷을 훔쳐 조셉의 집에 놔뒀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물품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2015년에 조셉은 1988년에 저지른 성범죄로 9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정식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진 않았고 더 이상 별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만 달러의 포상금이 걸리기도 했지만
아직 범인을 특정할 만한 유력한 제보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웨스트 메사 지역에는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범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살해하고 매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